예,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11장 얼스의 앰모스피어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문제를 볼 거고요. 태양이 있으면 라디에이션을 하겠죠. 우리가 앞선 장에서 봤던 플랑크 법칙에서 라디에이션을 할 거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받을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선형의 선속 플럭스 형태로 오는 거를 가정을 해도 돼요. 받아서 일부를 이렇게 쓰고 일부를 이렇게 복사로 다시 내뱉겠죠. 그러면 이게 흡수가 되고 이게 레디에이션이 되거든요. 레디에이션이 될 때는 에미션 혹은 레디에이션이 될 때는 지표면 전체로 되는 거고, 받을 때는 여기 반구만, 요 헤미스피어만 반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연력학적인 상황을, 요게 이제 업섭션 할 때, 에미션 할 때고, 요 연력학적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블럼 세트 1 지구 온난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수업 시간 때 배웠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혹은 에미션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주어진 문제 보면은 태양의 온도는 6000 켈빈, 그리고 블랙 바디를 가정했어요. 태양 표면에서 온도가 요 6000 켈빈으로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요 상황에서 첫 번째, 얼스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요게 이제 문제인데,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얼스의 템퍼레처를 구하는 게 우리 프로블럼 세트 1이었습니다. First, 지구가 아이디얼 블랙바디일 때 어떻게 되냐? 수업 시간 때 했던 것처럼 일단은 먼저 태양이 있고요. 그럼 태양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라디에이션을 해서 가겠죠. 모든 방향으로. 이제 선의 온도 TS라고 변수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태양의 반지름 RS, Radius of Sun. 그러면 방사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요 면적이 있을 거고, 자, 여기 RS로부터 더하기 얼스가 이렇게 있으면 둘 사이의 디스턴스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속 방사해서 나갈 겁니다. 레디에이션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따라요. 이게 여기 아우터 스페이스인데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이 전달될 때는 레디에이션 말고 다른 메커니즘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디스턴스 그다음에 태양의 반지름을 안다고 했을 때 레디에이션 돼서 나오는 파워는 우리가 플럭스라고 볼 수가 있고,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떤 피지컬 퀀티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라디에이션을 해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프로젝션 되는 면적과 여기에서 도달하는 프로젝션 되는 면적이 이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센트로이드부터 태양 표면까지는 요 RS,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구 표면까지 거리 디스턴스, 이게 사실 디스턴스가 RS보다 훨씬 크니까 원래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태양 표면과 지구 표면의 거리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기한 여기,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표기한 여기의 비율은 솔리드 앵글 통해서 우리가 그 비율을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솔리드 앵글은 요 에어리어 오버 R 스퀘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 플럭스 요 있을 거예요. 그죠? 값이 있을 거고, 요거 기반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요 하늘색으로 표기한 요 부분, 요거는 태양에서의 에너지 플럭스에다가 요 솔리드 앵글 요거에 기반하니까 결국은 요만큼 비율을 곱한 게 되겠죠.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플럭스는 라디에이션만 있으니까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쓰면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플럭스. 자, 근데 지구의 면은 이렇게 헤미스피어를 갖죠. 반구. 근데 여기서 이제 라디에이션에서 올 때는 구면파 형태로 가는 게 맞는데 거의 얼스에 도착할 때는 플레인 웨이브, 거의 플레인 웨이브에 가깝게 되죠. 그러면 이 플레인 웨이브로 오는 에너지 플럭스를 이 헤미스피어에 얼마 투영할 수 있냐?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를 써야 됩니다. 수업 시간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죠.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형 벡터에 이미 익숙해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A2 할게요. 그럼 요 파란색 선의 벡터는 뭐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x y 액시스라고 하면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를 쳐봅시다. A 벡터에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치면 무슨 뜻이에요? 요 선형 벡터를 x축으로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A1이 나오죠.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요 벡터를 x축으로 투영시켜서 얼마 들어가는지 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플럭스가 이렇게 온다고 쳐요. 우리가 익숙한 요걸 플럭스로 봅시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아비트러리한 뭐 쉐입을 갖는다고 치고 요 아비트러리 쉐입의 면의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플럭스랑 평행한 면은 아웃워드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면도 사실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이 면에 플럭스가 얼마 들어가냐,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면이 수직인 방향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면의 방향은 아웃워드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네, 요거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그럼 이 경우에 이 A2 면에 들어갈 수 있는 플럭스의 양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 플럭스랑 요 면은 오소고널 하죠. 수직. 그러니까 이거 빵이에요. 그래서 플럭스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플럭스가 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의 시스템이 이런 아비트러리한 쉐입을 갖고 있고 플럭스가 좌에서 우로 온다고 치면 이 마주하는 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럭스가 요 단위 면에 들어가는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단위면에 들어가는 양을 모두 다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줘야지 이 시스템 안에 플럭스가 들어가는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거의 플레인 웨이브 라이크하게 간다. 그러면은 열이 이렇게 가는 거죠. 수평한 방향으로. 대신에 투영되는 면은 요 단면만 프로젝션 돼서 들어가겠죠.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프로젝티드 되는 양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프로젝티드 될 얼스의 면을 따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다시 그리면 태양으로부터 열은 거의 플레인 웨이브 라이크 하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의 균일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투영이 되는 면은 요 면, 단면만 투영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단면적이니까 파이 지구의 반지름 이렇게 쓸게요.
파이 스퀘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뭐를 가정을 했냐면 얼스도 블랙바디이다. 그죠? 얘 얼스인데 블랙바디죠. 그럼 얘 에미션을 해요. 에미션은 모든 방향으로 하죠. 여기 아우터 스페이스고 우주. 그러면 에미션을 할 때는 이 지구의 모든 면을 통해서 나가요. 프로젝션 되는 거는 여기 요 면이지만 에미션은 지표면 전체를 통해서 나가겠죠. 얘는 요게 되겠 거고 뭐 얘는 뭐 때문에 고려해 줘야 돼요? 지구의 블랙바디 에미션 때문에. 그러면 업섭션 그리고 에미션 어떻게 되는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얘 이제 아이디얼 블랙바디로 첫 번째 가정을 했으니까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흡수된 거 그리고 나가는 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 요게 나가는 거랑 같아야 된다. 두 개는 모두 뭐예요? 라디에이션에 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커밍 힛 앞서 본 것처럼 태양의 온도의 4승 나오죠. 요게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요걸 따르는데 솔리드 앵글을 고려해야 되니까 요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태양의 반지름 오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요거의 스퀘어 만큼만 오는데 이 중에서 지구의 크로스 섹셔널 면에만 프로젝션이 되니까 파이 RE 스퀘어가 되죠. 지구가 우주로 내뱉는 에미션하는 힛은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을 하는데 A의 4승. 왜? 얘 아이디얼 블랙바디로 가정을 했으니까요. 요거는 플럭스죠. 플럭스니까 면적을 곱해야지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물론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피지컬 퀀티티인데 들어오는 시간과 아웃고잉 하는 시간이 둘 다 똑같으니까 시간은 다 캔슬 아웃이 되고 면적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플럭스가 요 면적까지 곱해진 전체 에너지 형태가 되는 거죠. 요게 같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 날라가고 파이 날라가고요. 결국 살아남는 텀은 요거 요거 지구의 온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요거 구해야 되고 요거 RE 스퀘어 날라가고요. 그래서 TA는 TS 그러니까 TA 그냥 우변에 두고요. 좌변으로 넘기고 TS 원래 좌변에 있었죠. 여기 4승 4승 날아가니까 TS 그대로 살아남고 RS 오버 D에 0.5승을 2의 2분의 1승으로 나눠줍니다. 파이썬을 모르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계산기 쓰는 거 대신 요거를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계산기로 그냥 푸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파이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러면 이게 사이파이 SP로 이제 모듈을 불러왔다는 거고 이제 파이 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편하죠. 사이파이 컨스턴트를 먼저 불러와야 됩니다. SP하고 컨스턴트 한 다음에 C 하면 스피드 오브 라이트 나오고 뭐 SP
컨스턴트 H 하면은 플랑크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변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물론 단위는 표기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단위를 그냥 제가 주석을 달아보면 얘는 와트 단위 제곱당 그 다음에 온도의 4승당 단위 제곱당 와트예요. 와트는 줄 퍼 세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의 t의 4승을 하면 요 K2-4가 사라지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도 우리가 쉽게 소환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뭐 1번 문제 풀기에 앞서서 얘를 가지고 뭐 입사되는 라디에이션 하는 온도 같은 거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의 온도를 변수 정의를 하고요. 유닛은 K.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거 파이썬 모르셔도 돼요. 3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전산에너지공학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계산기로 쳐도 되는데 조금 더 편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시연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답니다. 그러면 라디에이션 하는 파워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 여기에다가 TS에 괄호를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별표를 2개 치면은 4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구로 들어오는 라디에이션 파워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라디에이션에서 오는 열의 총량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문제는 이게 아니라 TA 온도의 지구의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TS 방금 변수 정의했고 필요한 변수가 태양의 반지름을 찾아봅시다. radius of sun 그냥 쳐볼게요. 요 값이 나오네요. 킬로미터인데 한 70만 정도 되는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RS는 방금 나온 그 값을 이렇게 할까요? 요거 넣으면 돼요. 유닛은 킬로미터. RS 정의했고요. Distance between Sun and Earth 해볼까요? 네. 한 930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큰 값이 나오네요. 그쵸? 밀리언이니까 한 10의 6승. 근데 우리는 요거는 마일이고 킬로미터는 149 밀리언. 그러니까 149에 익스포넨셜 밀리언이니까 6승. 유닛 역시 킬로미터.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식을 구했던 것처럼 TA는 TS에 RS over D 그쵸? 요거에
0.5승을 해주고 나누기 2에 0.5승. 그러면 290.037 요 K가 나오네요. 요게 이제 T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A는 방금 구한 그래서 요런 온도를 구했습니다. 2번 그레이 바디, 그러니까 블랙 바디가 아닌 거죠. 0.7 정도 업섭션을 한다. 업접티비티. 그러니까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 할 때 알파로 표현했던 요게 0.7. 그러니까 1.02 100%인데 0.7로 줄었으니까 덜 흡수를 하니까 블랙에서 그레이 바디로 보이죠. 이랬을 때 TA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업섭션과 에미션은 같아야 돼요. 이게 키르브 법칙. 그러면 알파가 무엇이든 간에 알파랑 E는 같아야 되죠. 이만큼 흡수했으면 이만큼 에미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TA는 똑같이 여기서 구했던 값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정답이고요. 그럼 3번 Spectrally sensitive absorption such that absorption averaged over sun's energy spectrum i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sun은 6000K의 블랙바디니까 요런 레디에이션 스펙트럼을 갖는데 요게 한 2 마이크로미터 대략. 이 중에서 프로젝션 돼서 흡수되는 요 스펙트럴 전체 중에서 흡수되는 게 요 정도. 지구의 온도는 우리가 방금 구한 것처럼 290.037K였잖아요. 에미션은 여기서 한 요렇게 emission. The reduced emissivity at longer wavelengths due to greenhouse gas는 이제 CO2 같은 거죠. 얘가 이 미드 IR 요 대역에서 포노닉 바이브레이션을 상당히 잘해서 사실 에미션 하는 거를 잘 먹습니다. 원래 CO2 말고는 우리 지구의 대기창이 요 미드 인프라레드 영역에서 상당히 투명하거든요. 0.7을 흡수했으면 요 대역에서 다 해서 0.7을 방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린하우스 때문에 reduced is modeled as a decreased absorption of 요만큼 absorption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워딩 그대로 써보면 3번의 가정이 the reduced emissivity at longer wavelengths 그쵸? 태양은 여기 비저블 UV 약간 near IR 보다 롱거한 웨이브랭스에서 에미시비티가 줄어들더라. 뭐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그래서 reduced emissivity at longer wavelengths가 뭘로 모델이 된다고 써 있어요? modeled as decreased absorption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흡수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거고 업섭션이 이만큼 준 거라는 건 뭐예요? 이게 결국 decreased absorption이 reduced emissivity 요거란 뜻이죠. averaged 요 뒤에 뭐가 붙었냐면 문제에 averaged over wavelengths 어디에 해당되는 the Earth radiation emission에 해당되는 파장에 그게 뭐예요? 여기죠. mid infrared area요. 우리 책에서 잘 배웠던 것처럼 문제를 워딩 그대로 다시 잘 보시면 reduced emissivity가 뭐예요? 줄어든 흡수인 0.6으로 모델돼 있다. 원래 아이디얼 블랙바디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흡수했으면 요만큼 방출해야 되는데 reduced emissivity가 이 흡수를 적게 한 만큼으로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그대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absorption이 0.7이다. 근데 reduced absorption으로 emissivity가 모델이 됐다. 요 뜻이죠. 이때 TA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문제죠. 지구의 온도를 TA인데 absorption인 경우에 4승하면은 요게 0.7이고 방금 업섭션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0.6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거의 비율을 따져보면 얘 구할 수 있는 거죠. 날라가고 날라가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에서 혹은 1번에서 요거 지구의 평형상태 온도 얼마로 구했어요?
290.037. 그랬을 때 얘는 요 비율대로 되겠죠. 파이썬을 짜볼게요. 4분의 1승이니까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방금 구한 답 나왔네요. 301.43 반올림에서 3 할게요. 3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요 워딩이 핵심이죠.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업섭션이냐면 지구의 온도를 2도 높이는데 2도 정도 높이기 위해서 데워야 되는데 이때 레이러 업섭션이 어떻게 돼야 되냐. 마지막 업섭션 요거죠? 몇 번 얘기했던 요게 리듀스드 에미시비티로 모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레이러 업섭션은 에미시비티니까 문제는 에미시비티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 정답은 0.7 대비해서 얼마나 낮아져야 되냐. 레이러 업섭션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3번 문제랑 연결돼서 에미시비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출률이 얼마 줄어들어야 되냐. 2도 올리니까 3이죠. 여기 3. 늦은 밤이라 오르고 있네요. 303이죠. 302가 아니라 0.7 나누기 303.433 나누기 평형상태의 온도 290.037 4승. MSBT가 0.5843 요게 3 정도로 더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0.7에서 밸런스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 뭐 때문에 깨지냐? CO2 같은 그린하우스 이펙트 때문이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네요.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는 얘를 포집해서 없애버리는 거고 혹은 배출을 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를 높이는 거죠. 가령 복사냉각과 같이. 그래서 복사냉각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블럼 세트 1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어떤 열적 평형 상태에 기반해서 평형 온도, 지구의 평형 온도도 구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업섭션과 에미션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어떻게 글로벌 워밍이 되는지도 우리가 연력학 그 밸런스 이퀘이션 기반해서 봤는데요. 이게 자료 몇 가지 텍스트북에 있는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 이전에는 템퍼레처가 이제 업노멀한 경우가 이렇게 비록 이제 되게 밑에 있었는데 산업화 이후부터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더니 지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업소총과 에미션의 밸런스가 깨진, 즉 키르호프 법칙이 깨진 상황인데 이제 주 원인이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파장 대역에서 그러니까 IR 대역이죠. IR이고 특히 요 대역을 중간에 IR이라고 해서 미드 IR 중적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이 물 같은 경우에 이 포논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H2O죠. 여기 O, H. 그런 반딩이 뭐 요런 식으로 되거나 뭐 요런 식으로 스트레칭이 되거나 약간 밴딩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포논 요렇게 스트레칭하는 모드에 거의 맞는 프리퀀시를 보이기는 해요. 그게 요 대역입니다. 근데 이게 한 1, 2 마이크로미터. 근데 문제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위아래로 바이브레이션을 반딩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 흡수하는 파장 대역이 이 중적외선이에요. 근데 이 300K 정도 되는 즉
지구 같은 블랙바디가 라디에이션하는 스펙트럼이 딱 여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역의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복사로 지구 표면에서 잘 나가줘야 되는데 앰모스피어에 CO2가 잔뜩 있으면은 나가는 걸 다 흡수하고 그걸 다시 지구 쪽으로 내뱉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의 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투명한 창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지구의 대기는 요 대역에서 상당히 투명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투과도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CO2에서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좌우로 이제 몰레큘러 바이브레이션 하는 대역인데 위아래로 스트레칭 슈링케이지 이렇게 떨리는 요 포노닉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지금 15 마이크로미터 요 대역에서 걸리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이 대역의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복사를 300K의 지구가 했을 때 잘 우주 3K인 우주로 잘 나가줘야 되는데 CO2가 이걸 다 먹어버리니까 업섭션이 에미션보다 크게 되고 지구의 평형 온도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요걸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쭉 되죠. 보통 이제 OECD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보통 산업화가 잘 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이 지금 줄지 않고 있는 게 문제고, 요게 이제 책에 있는 자료인데요. 요거 한 2003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많이 다르게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지금 얘가 저희 텍스트북에 있어서 갖고 온 거고요. CO2 배출량이 이제 줄지를 않으니까 CO2가 대기 중에 계속 많아지게 되고 2020년도에 지구의 온도가 채 1도가 안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여기쯤 왔죠. 그러니까 1도 넘어서 1.5 거의 찍으려고 하는 와중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1.5도 그러니까 흔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죠. CO2를 줄이거나 이미 대기에 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없애버리거나 혹은 지금 요런 상황이니까 얘를 더 잘 되게 하는 복사냉각 같은 기술이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